바이든 대통령이 카불 공항에서 미군 13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를 두고 보복 응징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부스터샷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맞을 수 있도록 3개월을 앞당길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백신 의무화를 본격화하면서 벌금을 물리거나 해고까지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 연말에 채권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하되 제로금리는 유지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강제 퇴거 중지령이 연방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어 700만 세입자 가구의 무더기 퇴거 사태가 현실화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자폭 테러로 미군 13명과 아프간인 170명이나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범들을 반드시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보복 응징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8월 말 완전 철군할지 아니면 연장하고 이 대피 작전을 지속할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아프간 전쟁 끝머리에 대탈출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카불 공항 입구에서 두 건의 자폭 테러로 미군 13명과 아프간인 170여 명이나 목숨을 잃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해 지구촌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카불 공항 입구와 외곽에서 두 번의 자살폭탄 테러가 가해져 미군 13명이나 한꺼번에 전사하고 아프간인들은 로컬 당국의 집계로 170여 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 15명과 아프간인들 200여 명은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악명을 떨쳤던 IS의 아프간 지부인 ISIS-K의 소행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비통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며 테러범들을 반드시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보복 응징을 다짐했습니다.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미국은 대피 작전을 재개하고 아직까지 코스하고 있는 8월 31일 철군 시한까지 사나흘 동안 최대한 대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카불 폭탄 테러는 20년간의 아프간 전쟁 중에서 10년 전인 2011년 8월 6일 미군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22명을 포함해 미군 30명이나 수송헬기 피격 추락으로 사망한 이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참사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8월 31일 철군 시한에 맞춰 미군 5,800명을 전원 철수시키고 예정대로 아프간 전쟁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철군을 연기하고 대탈출, 대피 작전을 일정 기간 연장할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폭 테러 직후 카불 공항으로 몰려드는 아프간 군중들의 숫자가 수백 명대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 14일 수도 카불이 탈레반의 수중에 다시 떨어진 이래 현재까지 열흘여 동안 미국인 5천여 명을 포함해 10만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 시민권자 1,000여 명을 포함해 25만 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부스터샷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맞을 수 있도록 3개월을 앞당길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9월 6일 노동절 직후부터 마지막 접종을 한 지 5개월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추가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백신을 2차 접종한 지 8개월이 지나면 3차 부스터샷을 맞도록 하려다가 이를 5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가능토록 해서 3개월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당국이 현재 부스터샷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9월 20일부터 부스터샷에 돌입한다고 발표하면서 2차 접종한 지 8개월이 지나는 사람들부터 3차 접종을 시키겠다는 당초 방침보다 3개월 앞당기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FDA와 CDC 등 연방당국은 9월 6일 노동절 직후에 부스터샷에 대한 지침을 최종 결정해 대규모 3차 백신 접종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제약회사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5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만큼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과 21일 시작됐던 미국의 1차 백신 접종과 1, 2월에 2차 접종을 끝낸 지 5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되므로 의료 종사자, 너싱홈 거주자와 노년층, 응급대원과 경찰, 필수직종 근로자들의 순으로 대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CDC가 발행한 백신 접종 기록에는 1차와 2차 접종일과 백신 종류가 적혀있기 때문에 3차로 맞는 부스터샷은 훨씬 질서정연하게 접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도 5개월이 경과하는 대로 2차 부스터샷을 접종하게 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면 면역 효과가 9배에서 11배나 강해지는 것으로 임상실험 결과가 나타났다고 백신 제조회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백신 효과가 떨어지며 돌파 감염까지 속출하고 있어 대규모 부스터샷 시대가 9월부터 개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직원들의 백신 의무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코로나로 직원이 입원한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개인당 $50,000에 이른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게 매달 $2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 약국 체인 CBS,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도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FDA의 정식 승인을 받음에 따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미국의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사 델타 항공의 경우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은 매달 벌금을 내야 한다 발표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매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오는 11월부터는 $200의 벌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델타 항공은 또 이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에 걸려 결근했을 경우 보호급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델타 항공의 최고 경영자 에드 베스처는 최근 몇 주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며 코로나로 입원한 직원들로 발생하는 회사의 의료 비용이 1인당 평균 $50,000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사들 중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건 델타 항공뿐만이 아닙니다. 델타 항공은 9월 7일까지, 프론티어 에어라인은 10월 1일까지 백신을 접종하라 지시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월 30일까지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라 지시했고 주어진 시간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무급 휴가를 써야 하거나 해고될 수 있다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형 약국 체인 CBS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이 FDA의 정식 허가를 받은 후 기업들에게 백신 의무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이 앞으로 수주 안에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도 정식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백신 의무화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 연말에 미국의 채권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해 이른바 돈풀기에서 돈줄 죄기로 전환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제로금리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델타 변이 등 일부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채권 매입 축소 시작 시기를 올 연말로 늦추고 금리 인상은 내년 이후로 미루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팬데믹에 대응해 시행해온 이지머니, 즉 돈풀기에서 마침내 돈줄죄기로 전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돈줄죄기로 전환해 올 연말에는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캔사스 연준은행이 주관한 화상 심포지엄에서 중앙은행은 올 연말 이전에 돈풀기 정책의 일부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으로 올 연말에 채권 매입 축소를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두 가지 돈풀기 정책 가운데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되 제로금리는 상당 기간 유지하게 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돼 경제활동까지 냉각시키면서 고용마저 얼어붙게 하지 않는 한 올 연말에는 한 달에 $1,200억 규모인 채권 매입을 일정 기간을 두고 축소해 수개월 후에는 중지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9월 말과 11월 초 등 두 차례 정례 회의가 끝난 후인 11월 후반이나 12월 중순 올해 마지막 회의부터 채권 매입 축소로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6월부터 매달 $1,200억 어치씩
재무부 국채와 주택담보증권을 사들이는 채권 매입으로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 돈맥 경화를 막아왔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취해온 제로금리는 채권 매입 축소보다 늦게 손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까지는 제로금리를 끝내고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는 시기를 2023년으로 잡고 있는데 물가 급등과 완전 고용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내년으로 대폭 앞당기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5.4%인 미국 실업률이 팬데믹 직전의 3.5%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2023년 하반기에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번 0.5%포인트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해 놓고 있습니다. 연준이 고용과 함께 주시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 인상률을 보면 소비자 물가가 7월에 0.4% 올라 6월에 0.5% 인상보다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나타나 일시적인 물가 인상이라는 진단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2일까지 60일간 부과했던 새 강제 퇴거 중지령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어 700만 세입자 가구의 무더기 퇴거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7개 주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라토리움으로 시간을 벌면서 연방 지원금 465억 달러를 신속히 지급해 강제 퇴거 대상을 최소화하거나 연방의회가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60일간 부과했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세입자 강제 퇴거 중지령이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 중지됐습니다.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700만 세입자 가구들이 살던 집에서 내쫓기는 강제 퇴거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목요일 밤 보수 6대 진보 3의 결정으로 행정부의 CDC는 강제 퇴거 중지령을 마음대로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 강제 퇴거 중지령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보수파 대법관 6명은 다수 의견에서 CDC는 연방의회로부터 강제 퇴거 중지령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진보파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에서 팬데믹이라는 비상사태에서 대규모 강제 퇴거시킨다면 공중보건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므로 강제 퇴거 중지령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중지령을 만료시킨 후 8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60일간 시간을 벌기 위해 새로운 강제 퇴거 중지령을 부과했으나 한 달도 채 못 돼 무효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700만 가구들 가운데 장기 연체하고 있는 세입자들부터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기 강제 퇴거를 최소화하거나 막기 위해선 각 지역 정부와 연방의회가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은 무효화됐지만 6개 주와 워싱턴 DC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 에빅션 모라토리엄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강제 퇴거를 중지시키고 있는 7개 지역을 보면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미네소타, 워싱턴주 등입니다. 이들 주뿐만 아니라 각 주 정부와 지역 정부들이 연방 렌트비 지원금 465억 달러를 신속하게 지급하면 할수록 강제 퇴거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 렌트비 지원금 465억 달러 가운데 7월 말까지 고작 11%인 51억 달러만 지급됐는데 8월에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의회가 지난해 케어스 액트와 같이 연방 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을 다시 시행할 수도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가 랜드로드 쪽 입장을 감안해 반대하고 있어 법 제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